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돈을 벌기 위해 나를 지우는 순간, 당신은 사업가가 아니라 노예가 된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장사가 좀 된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정체성은 흐릿해집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위기 앞에서 책임을 피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잃고 돈만 보면 결국 그렇게 무너집니다. 장사는 돈을 벌어야 하지만 정체성을 잃고 벌어들인 돈은 결국 근심이 됩니다. 오늘 저는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인류로 성장하는 정체성 경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실수했다면 책임을 지고 반성하며 고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빛나는 모습입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고 중용을 지키려 노력할 때 비로소 나누고 베푸는 기쁨이 보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길을 택하십시오.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대의 흐름을 잇되 그 중심에는 반드시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밝은 미소, 공손한 말투, 그리고 완벽한 벨벳 밀크폼. 이 기본이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최고를 논할 수 있습니다.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가기 바쁘신가요? 왜 이것을 만들어 파는지 이유를 모르면 길을 잃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친 영혼의 치유는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료를 개발하고 상담 코너를 운영하며 회원제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정체성에 기반한 미래 대비입니다. 무엇을 더 줄까 고민하고 실생활할 때 아이디어는 샘솟고 에너지는 넘쳐납니다. 본질을 지키며 묵묵히 해나가는 곳은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습니다.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 무본 본립 이도생.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니 근본이 확립되어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군자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매출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지배당하지 않고 주도하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 오늘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듯 싸울 자리와 날짜를 내가 정해야 이깁니다. 남을 따라가지 말고 당신만의 컨셉과 자리를 선정하십시오.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와 확고한 철학이 있다면 경쟁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시 멈추고 크게 심호흡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를 질문하며 나를 정돈하십시오. 여러분,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이익에만 매몰되어 손해를 조금 더 안 보려 하는 좁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의로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치를 남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크게 심호흡 한번 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정체성이 바로 선 당신의 매장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10. 리더는 바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시작하겠습니다. 장군지사, 정의유, 정의치, 능우사졸지 이목, 사지무식, 역기사, 혁기모, 사지무식, 역기거, 우기도, 사인부등여, 수여지기, 여등 고이거 기계, 수여지심, 임제후지지, 이발기기, 분주파부, 약구군양, 구이왕, 구이래, 막지소지, 취삼군지중, 투지우험, 차위장군지사야. 장군의 업무 처리는 조용하고 깊으며 엄정해야 한다. 사졸의 이목을 어리석게 하여 작전 계획을 모르게 한다. 계획을 바꾸고 전략을 뒤집어 타인이 알지 못하게 한다. 주둔지를 바꾸고 행군을 우회하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한다. 사령관이 임무를 주는 것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다리를 치우는 것과 같다. 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적의 영토로 깊숙이 들어가면 쇠뇌를 당긴 것과 같다. 배를 불사르고 솥단지를 깨면 마치 양떼를 모는 듯 몰아가고 몰아오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3군의 병사를 직결하여 험한 곳에 던진다. 이것을 장군의 일이라 한다. 장군의 업무 처리는 조용하고 깊으며 엄정해야 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조용하고 깊으면 엄하고 공정함을 말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조용하고 간명한데 깊어서 속을 알 수 없다. 공정하여 치우침이 없으니 군대를 잘 다스린다고 할 수 있다. 리더가 되었다고 종일 바쁘게 정신없이 업무에 파묻힐 일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온하고 느긋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언사에 조리가 있고 행동거지가 적절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어 한다. 성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과정을 보면 대개 움직이면서 기회를 잡으려 한다. 심지어 손에 걸리는 대로 마구 잡으려 한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헛수고만 하여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전후좌우를 생각해보고 이어서 착실하게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내면서 축적하는 것이 어떨까? 말하자면 움직이면서 되는 대로 기회를 포착하려 하지 말고 안온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얼핏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과일망정 꾸준히 차분하게 쌓아가라는 것이다. 이것이 병법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가르침이다. 또한 인생의 지혜이기도 하다. 너무 바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규칙을 정하여 지키라고 하고 또한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기부터 먼저 그런 규칙을 지키고 그런 요구사항에 부응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바르게 만들려면 자기부터 반듯하게 하라는 이야기이다. 육아사상은 특히 그런 점을 강조한다. 이른바 정심, 성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곧 그런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병법에서도 장군은 자기 자신부터 바르게 하고 그로써 군대를 다스리라고 말한다. 중국번이 강조하는 장군의 도리는 특히 염자를 강조했다. 청렴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번은 이렇게 설명했다. 일반 사병들은 병법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느 장군이 유능한지도 모르지만 유독 돈 문제에서는 눈길이 보통 예리하지 않다. 만일 장군이나 장교가 부패하고 돈을 밝히면 사병들은 결코 충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장군이나 장교가 돈 문제에서는 청렴하고 또한 분명하면 병사들은 진심으로 승복한다. 여기에다가 상벌이 공정하고 또한 병사들에게 깜짝 보너스도 종종 챙겨주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장군이나 장교를 따르며 사력을 다해 싸운다고 했다. 사졸의 이목을 어리석게 하여 작전 계획을 모르게 한다. 이것은 우민 정책이 아니라 보안을 위한 조치이다. 병사들이 작전 의도를 알게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든 병사는 그저 자신의 임무만 알면 족하고 전체적인 작전 의도와 전략 계획은 몰라야 한다. 이것은 군사 보안상 필요한 일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백성과는 승리의 즐거운 성과를 함께 나눌 수는 있어도 시작할 때부터 백성과 함께 계획할 수는 없다. 장군은 병사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시대로 열심히 하게끔 하면 되는 일이지, 병사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백성은 따라오게 하면 되지 알게 하지는 않는다. 역시 같은 맥락이다. 모든 병사는 자기의 임무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장군인 자는 전체적인 국면을 장악하라는 것이다. 계획을 바꾸고 전략을 뒤집어 타인이 알지 못하게 한다. 행동을 수시로 바꾸고 전략을 계속 갱신하여 나의 책략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진행 중인 전략에 대해 사병들이 그 목적을 무엇이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하라. 사병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해야지 전술 전략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앞에서 했던 일과 예전에 기획했던 책략을 모두 변경하여 병사들이 모르게 한다. 요컨대 자주 바뀌어서 누구도 당신 다음 행동이나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라는 것이다. 군대에는 당신에게 충성하는 형제나 자식 같은 병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간첩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간첩에게 기밀을 누설하는 아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당신의 다음 동작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어떤 규칙을 발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여지없이 교란하여 짐작할 수 없게끔 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런 문제가 있다. 당신이 변화무쌍하다면 누가 당신의 말을 믿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군에게 약간의 수단이 필요하다. 장애는 당나라 때 명장 배행검의 얘기를 소개했다. 배행검은 병사들에게 병영을 구축하라고 명령했다. 병영이 구축되자마자 바로 또 명령을 내려 병영을 뜯고 즉시 언덕으로 올라가 새롭게 병영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병사들은 환장할 노릇이었다. 모두들 입이 부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져 처음에 병영을 구축했던 지역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배행검에게 어떻게 폭우를 예측했는지 여쭈었다. 배행검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렇게 대답했다.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내가 무엇을 아는지 어떻게 아는지 물어보지 말라. 배행검의 언행은 그야말로 고단수였다. 만일 그가 병사들에게 비가 올 것 같으니 병영을 옮기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병사들은 의심할 것이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밤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의 명령과 강우를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의 위신이 손상당할 일은 없다. 그런데 마침 비가 왔다. 그는 귀신처럼 예견하는 명장이 되었다. 그의 권위와 신망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주둔지를 바꾸고 행군을 우회하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한다. 주둔지를 수시로 옮기고 행군할 때 일부러 돌아가서 아군의 행방을 짐작할 수 없게 하라고 했다. 부하가 보안을 지키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하가 비밀을 모르는 것이다. 적이 아무리 간첩을 많이 보내도 캐낼 곳이 없으니 헛수고만 하게 된다. 사령관이 임무를 주는 것은 위로 올라갈 때 사다리를 치우는 것과 같다. 장군이 부하에게 임무를 주는 것은 부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다리를 치우는 것과 같다. 부하는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으나 되돌아 내려올 수는 없다. 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적의 영토로 깊숙이 들어가면 쇠뇌를 당긴 것과 같다. 배를 불사르고 솥단지를 깨면 마치 양떼를 모는 듯 몰아가고 몰아오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적의 영토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것은 마치 쇠뇌를 당겨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뒤로 돌아올 수는 없다. 타고 건너온 배를 불사르고 솥단지를 깨는 것은 오늘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뜻이다. 사령관이 사병을 주의하는 것은 마치 양떼를 모는 것과 같아 몰아가고 몰아오지만
모두들 그저 따라가는 것만 알 뿐이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개선한 군대는 모두 전쟁터에서 배를 불사르고 다리를 끊어 병사들의 투지를 경고히 했다. 병사들은 사령관의 의도를 모르고 망설이는 마음도 없다. 이런 병사들을 사령관은 마치 양떼를 몰듯 쉽게 지휘할 수 있다. 타고 온 배도 불사르고 건너온 고량도 파괴했다. 살아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이다. 사병들은 사령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그저 사력을 다해 사령관이 이끈 대로 갈 뿐이다. 마치 목동이 양떼를 몰면 양떼는 목동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군의 병사를 직결하여 험한 곳에 던진다. 이것을 장군의 일이라 한다. 3군 병사들을 험난한 지역으로 투입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은 장군이 응당해야 할 책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생뚱맞게도 조지 패튼 장군의 말이 떠올랐다. 직역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놈도 제 나라를 위해 죽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적은 없다. 승리는 상대편에 불쌍하고 멍청한 놈이 그놈 나라를 위해 죽게 만듦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고한 희생은 정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들어 적의 제물이 되는 것은 바보 같은 이적행위란 뜻이다. 곧 너희가 너희 조국을 위해 죽지 말고 적국의 놈들이 그놈들의 나라를 위해 죽게 만들라는 것이다. 3군의 병사를 직결하여 험한 곳에 던진다고 했다. 그러나 장군으로서 당신은 그들을 살려고 데리고 올 책임이 있다. 중국권의 말을 빌리자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군으로서 당신이 병사를 데리고 출정했으면 전쟁이 끝나고 그 병사를 귀가시켰을 때 바꿔 말하자면 부모와 형제 곁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 병사는 여전히 소박한 청년이어야 하고 단지 변한 게 있다면 다소 성숙해지고 다소 철이 든 청년이어야지 먹고 마시고 오윳질하고 도박하고 마약을 즐기는 그런 청년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의 귀한 아들이 군대에서 나쁜 것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장군은 어진 사람이다. 중국 문화에서 말하는 이른바 유장이다. 우리는 사장이 되면 바쁘게 움직여야 하며 일에 파묻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전체적인 시야를 갖고 느긋하게 생각하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 방향과 나아갈 에너지를 충전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일 처리하기보다 꾸준히 쌓아가며 충실히 해낼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서두른다고 바쁘게 움직인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 내면을 다져야 합니다. 그럼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은 기본에 충실하며 집중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